자, 다음 극한 계산은 부정형 극한 계산이에요. 자, 부정형 극한 계산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입니다. 자, 이 계산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기본 원칙과 그 특징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원칙은 이렇게 돼요. 분모에서 가장 큰 항이 있어요. 가장 큰 항. 자,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차항이죠. 지수식 같은 경우는 밑이 가장 큰 항. 자, 이런 것으로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이게 부정형이라서 그냥 그 이 상태에서는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정해지지가 않은 거니까 부정형. 그래서 이 원칙대로 모양을 바꾸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원칙대로 해보면 어떤 특징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냐면, 가장 큰 항, 자, 분모 분자의 가장 큰 항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돼요. 의해 극한값이 결정. 자, 다항식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그 다음 2번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3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을 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3x 분의, 자, 뭐 해볼까요? 4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이건 첫 번째 케이스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큰 거죠. 그러면 원칙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자,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수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모는 지금 2로 가까워지고요. 분자는 4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무한이 큰 숫자를 2로 나눠도 여전히 무한이 큽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3x 분의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면, 자, 이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를 원칙대로 x제곱으로 나눠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무한대분의 숫자들은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비인 2분의 3, 최고차의 개수비인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3x분의 뭐 2x 빼기 1 이런 거 해보자. 그럼 원칙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0으로 가기 때문에요. 2분의 0, 즉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형 극한 중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이에요.
이 계산의 기본 원칙과 특징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원칙은, 자,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자, 루트가 있는 식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자, 루트가 없을 때는 가장 큰 항, 보통은 다항식에서는 최고창이겠죠. 최고창, 가장 큰 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특징은, 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 다항식에서 그 차수가 높을수록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차수가 높을수록, 예를 들면 x 세제곱은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x 제곱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부동어 두 개를 쓴 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야. 그리고 x, 이렇게 차수가 높을수록 압도적으로 커서요, x 세제곱 빼기 x 제곱 이런 거는요 무한대로 가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거 가정은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x 빼기 x 제곱 이런 거는요, 이 뒤에 거가 훨씬 앞에 거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두 식을 뺄 때, 자, a 빼기 b에서 a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크면, 혹은 a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으면, 여기 위에 예로 든 것처럼 요럴 때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려면 일단은 a의 차수하고 b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수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a의 차수랑, 자, 이 앞부분의 차수랑 뒷부분의 차수가 최소한 같은 차수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수도 같아야 돼. 그리고 그 a의 어떤 개수하고 b의 개수도 같아야 돼. 그래야 수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 봐봐. 3x 빼기 2x. 자, 3x도 무한히 크고 2x도 무한히 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거 계산해 버리면 이거 x가 되잖아. x가 현재 무한히 커지는 값이니까 이거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줘야, 그래야지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발산하고 수렴하는 케이스가 극히 일부분,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박스를 쳐줄게요. A의 차수랑 B의 차수가 같으면서 A의 개수랑 B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그럴 때만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재수가 없으면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빼기 x.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 x예요. 루트 x 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차수 x고, 여기 뒤에도 x죠. 자, 지금 차수가 똑같고 x 앞에 개수도 똑같으니까 이건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x 요거를 써주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 이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뒤에 거 제곱
하면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x가 됐어요. 자, 이제 무슨 꼴이 됐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할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원칙은 분모에서 가장 큰 항인 x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x제곱이 됩니다. 요 안으로 x가 들어가면 x제곱이 돼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1 이렇게 돼서요. 자, 이 부분이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x. 자,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직접 유리화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유리화해서 계산해 보면 발산한 거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은 루트 안에 x제곱, 그러니까 최고창이 x인데 x 앞에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형태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죠. 그럼 최고창만 빼서 계산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x예요. 근데 x가 무한대가 되니까 루트 2 빼기로 곱해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의 개수와 B의 개수도 같다라는 조건까지 있어 주어야 차수와 같다고 하더라도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부정형 극한계산은 이번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계산이에요. 0분의 0꼴 계산과 꼴 계산의 기본 원칙과 특징. 자, 기본 원칙은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하는 겁니다. 자, 약분이 기본 원칙이에요. 0으로 가는 요소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약분이 될 거고요. 혹은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약분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그 최저차항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반대예요. 차수가 가장 낮은 항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뭘로 해볼까? 0으로 가는 거 간단한 걸로 x가 0으로 갈 때 해볼게요. 자, 뭐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분의 뭐 해볼까요? 2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란 말이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약분을 해주면 3x 플러스 2분의 2x제곱 더하기 3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x 0으로 보내면 x가 하나라도 살아있는 항들은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요. 얘는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최저차항을 보세요. 최저차항. 그 다음 이번에는 똑같이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분의 2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뭐 x 제곱 이런 걸 볼게요. 자, 최저차항을 한번 보세요. 자,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약분을 해주면 3x 더하기 2분의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자, x 0으로 보내면 x가 하나라도 있는 부분은 다 0이 돼서요. 그래서 2분의 1. 자, 이 최저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 요걸로 수렴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분의 뭐 x제곱 더하기 x 이런 거 보면요. 분모 분자를 이번엔 x로 약분해야 돼. x로 약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0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1 꼴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는 지금 1로 가까워지는데 이제 분모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 저 0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 분모 y는 3x제곱 더하기 2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0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자, 이거는 x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분모가 0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리미트 x가 0보다 클 때는요, 분모가 x가 0보다 조금 클 때는 0보다 조금 커져요.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뭐 어쨌든 발산하는 거죠. 발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기본 원리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 최저차항을 잘 관찰하면서 극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정형 극한 계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얘기는 치환을 이용한 극한 계산이에요. 치환을 이용한 극한 계산. 치환을 하는 요령을 좀 터득을 해야 돼요. 자,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치환하는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한대로 가는 거를 0 플러스로 또는 0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무한대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좀 복잡한 경우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합성 함수에서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가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면 t가 무한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무한대로 가는 x를, 이거를 0 플러스로 가게 만드는 극한으로 받고 싶으면 x를 t분의 1로 치환하면 돼요. x를 t분의 1로 치환을 하면 t가 무한대분의 1은 0 플러스죠. 0 플러스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무한대로 바꾸고 싶어요? 똑같아요. x를 t분의 1로 치환하면 t가 무한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1과 0 플러스가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0 플러스 분의 1이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랑 0 플러스가 서로 역수 관계다 보니까 역수로 치환을 하면은 무한대가 0 플러스로, 0 플러스가 무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있을 때 gfx 이런 게 있을 때 gfx에서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f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t는 fa로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fa라고 가정을 했을 때야. 가정할 때. 이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t는 fa로 가면서 이 식이 gt 이와 같이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